분명히 여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순전히 화폐 문제로 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축석!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모자라서 이제는 외국인들한테까지 독재 방법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달러가 아니라 북한 화폐를 쓸 때 대해서 강요하는 소식을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29일자 기사로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국인의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 지침 배포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 공간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인은 제재가 무섭네요. 자유아시아 방송 북한 외무성이 29일 달러 교환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 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습니다. 나래 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선불 카드입니다. 카드의 일정량의 외화가 예치되게 되면 카드 회사에서 북한 원을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 충전해 주고 이름을 가지고 현금 카드 사용을 하는 지불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하던 외국인들에게는 그나마 나래 카드가 조금 나았겠네요. 아울러 이 같은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면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환전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100달러나 50달러로 환전 한도가 제한이 됐고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만 환전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평양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 환율은 미화 1달러에 북한 화폐 8,0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에 환율이 1달러에 8,400원인 것에 비교하면 현재 북한 화폐의 가치가 약간 올라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1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 외교관 구역 내 환전한 것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에 투명하지 않은 외환 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은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환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 통용화 방지,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 이유로 뽑았다고 합니다. 뭔가는 상당히 복잡하게 굴러가죠. 근데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거지만 북한 정부가 정말로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의 환율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의 화폐 가치를 절상절하하는 등 환율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꼼수가 있겠죠. 그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전략이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외화 보유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환율 시장과 암시장을 포함한
실제 민감한 시장 환율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워낙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북한 정권이 민간 부문의 달러 수용과 달러의 사용을 동시에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 제한된 북한의 경제 지표의 정보로 이번 조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외국인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는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름의 그들의 방법을 썼네요.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돈이 가치가 다 떨어지고 북한 주민들 시장에서도 위안화가 중국 돈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계속 화폐 개혁을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보이고 그 화폐 개혁 한 번씩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돈마대를 끌어안고 집에서 스스로 돈에 불 지르면서 화형당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과거에. 그 사건들이 결국 북한 주민들이 북한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가 계속 자주 일어나는 스스로의 화폐 개혁을 스톱을 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런 선임국장도 29일 자유아사 방송에 코로나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들이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가 뒷부분에 쭉 많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김랜드 연구소 정책 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사 방송에 이러한 조치가 2009년 실패한 북한의 화폐 개혁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제가 말했던 그 부분을 아마 이분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화폐라는 문제는 첫째로 북한이 여기에서 어떠한 외국인의 달러 사용 제한을 주기보다는 북한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 중에 첫 월급을 받고 황당하게 한 행동 조회수가 저도 놀랄 만큼 조회수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저도 솔직히 상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북한의 은행을 못 믿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는 지금 그 내용이 일부가 지금 같이 믹스가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은행을 북한 주민들이 못 믿는 이유,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그 돈이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돌아갔을 때 2,000원이라는 유산을 그때 은행에 분명히 저축을 했다고 했는데 그 돈을 찾는데 저희 오빠와 저와 할머니 세 사람이 은행을 수없이 가야 되겠고 그걸 찾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거기다 돈을 맡깁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려면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맡기면 돈을 굴릴 수가 있겠어요? 못 굴리잖아요. 계좌 이체 인터넷이 잘 돼서 스스로 앉아서 인터넷 뱅킹 은행 이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카드 발급 받으려면 또 카드 발급 받는데 가야 되고 그 카드에 돈을 열려면 또 은행에 가야 되고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엉켜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먼저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북한 돈을 계속 화폐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때도 제가 있던 그때 1992년도에 화폐를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입양 가기 전이라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입양 가기 전이고 그게 92년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92년도에 그때 화폐 개혁을 한번 할 때 한 세대당 화폐를 개혁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제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서는 우리가 돈 없는 집에다가 우리 돈을
개혁을 정말 환전을 해주게 되면 10% 너네 먹을 걸 주마. 이래서 그때 한 세대당 뭐 3만원인가 3천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만한 돈을 환전을 하면서 10%한 몇백 원을 그때 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3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3천원 돈이 우리는 없으니까 3천원 돈을 우리가 남의 돈을 환전을 해주면서 그때 수수료 10% 300원을 그때 할머니가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때 부식물 식량을 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화폐 개혁들이 진짜 북한에 돈을 갖고 있는 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저희 양어머니도 사단정치원은 양어머니도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를 장판 밑에다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 개혁하면 끝인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북한 주민들의 머리 인식 속에 배겨 있는 한 절대로 북한 돈은 북한 안에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외국인들 통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북한 안에 있는 화폐를 100% 외화돈을 100% 그들이 사용하는 걸 단절시켜야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뒷거래들은 다 화폐 달러로 진행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을 건데 저는 북한 정부가 분명히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까지 통제를 했을까? 그 문제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외국인들이 달러를 제한하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해외에 전해주자는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순전히 화폐 문제로 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화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북한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통제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이들이 전하자는 다른 메시지 전략이 분명히 들어간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화TV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화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 이고 싶은 김정화였습니다.